증시대담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아마도 내일 이 시간에 발표될 엔비디아 주가, 엔비디아 실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 증시대담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보시는 차트는 이 엔비디아의 분기마다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와 발표, 그리고 직후 여기 도트로 표현된 걸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수익률입니다. 그날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분기 동안 쭉 보시면 짙은 파란 선이 실제로의 매출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게 컨센서스, 즉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24.51, 즉 245억 달러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내일 아침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매출액의 기대값인데요. EPS는 한 5.58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 추세적으로 그리고 4개 분기 연속 엔비디아가 EPS에서는 한 19%, 20% 이상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매출액에서는 한 13% 정도 평균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매출액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245억 달러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이를테면 270억 달러가 되어야 그 4개 분기에 대한 추정치 상회 비율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버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워낙 가파른 상승세였고 가파른 성장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0.6%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이 빨간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인데 대부분 4에서 5%의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네모 박스는 삼성전자인데요. 한 1% 내외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한 4에서 5%포인트는 더 높은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또 밸류 체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는요, 엔비디아 실적 미리 보기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가져올 여러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난주는 이제 CPI 하다가 네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해야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내일 아침 실적 발표하는데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일단 주가 상승으로 좀 기대감을 올려놓고 있고 월가에서도 목표가를 좀 올리고 있더라고요. 내일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그 앵커님 설명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이나 또는 2분기 가이던스 수치는 200 표현적인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충분 조건 중에서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1분기는 250억 달러 이상은 나오고 2분기도 270억 달러 이상 또는 2분기 가이던스가 실적으로 나오면 더 좋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5% 이상 오르면 전고점 뚫고 1,000달러 시대를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 그게 컨센서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 조건이라 하면은 충분 조건은 가이던스죠. 가이던스인데 여기는 퀄리티적인 가이던스예요.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1분기, 2분기 실적 가이던스란 그 실적 넘버 말고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약간 부족했다. 그런데 이것이 보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최근에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아마존 클라우드 업체 1위 업체가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주문을 취소했다. 이렇게 타이틀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약간 가까운 2분기, 2개 분기는 약간 주문을 좀 보류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좋게 보면은 내일 나와서 가이던스가 당장 1, 2분기는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4분기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참 이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B100이 좋은 건데 이제는 그거가 뭐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라 하면은 당연히 B100을 사려고 사겠죠. 할 것이고 네. 그러면 H100을 지금 5월 달에 사기로 하려고 했던 마음 자체가 8월이나 9월로 미뤄질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요인이 얼마나 녹아져 들어있는가 가이던스에 이거를 이제 캐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암시를 해줄 거라 보는데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렇죠. 넘버보다도.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그래 수요도 좋고 대기 수요도 있어. 근데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충분해. 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두 군데입니다. 누구죠? 일단은 GPU로 생산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TSMC가 생산을 잘해야 되는데 TSMC 코어워스 그 캐파가 스스로 하는 캐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주는 캐파가 있어요. 보통 아웃소싱 주는 캐파는 스스로 하는 캐파의 한 20% 남짓 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변수이고 아웃소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스스로 하는 캐파 자체도 그런데 지금 외신에 의하면 요즘 며칠 사이에 TSMC 코어워스 칩 on wafer substrate 이건데 GP를 만들 때 웨이퍼 장수인데 그 캐파가 좀 부족하다. 아, 수요 대비했을 때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불안 요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HBM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어떤 가격에 파느냐는 것은 GPU가 생산이 잘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GPU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고 서버를 투자하려는 그 업체들이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사실은 GPU가 생산이 잘 되면은 우리 HBM은 짝꿍이기 때문에 당분간 1, 2분기 문제 없는 거거든요. 주가는 그거에 80% 옮기는데 그렇죠. 만약에 코어스가 준비가 덜 된다 그러면은 그럼 GPU 생산이 수요의 포텐셜만큼 채워지기는 좀 기다려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그럼 우리 하이닉스야 뭐 물량을 확보됐다 하더라도 후발 업체들이 들어올 때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까리까리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B100에 대한 수요가 대기 수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석. 두 번째는 업체, 그러니까 TSMC의 캐파의 이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시장 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혹시 코멘트가 있는가? 여기에 또 곁다리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좀 기대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 내일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실적 자체는 아마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 대기 수요로 인한 단기적인 매출 둔화. 근데 또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많아서 아니면 수요를 또 쫓아가지 못하는 공급으로 인해서 좋은데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는. 네네. 예, 근데 이게 추세를 꺾일 만한 뉴스는 아니고 그건 아니죠. 주가가 좀 달려가고 싶은데 아직은 좀 맞습니다. 기다리거나 오히려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진입 포지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했을 때 실적 두 넘버만 마무리되면은 주가는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 내려갔다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900 한 4, 50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800불대로 훅 내려갈 정도의 의미 있는 펀더멘털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카멘트까지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라면은 $1,000 터치하더라도 그 뚫어서 안정하기에는 또 다섯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삼성 하이닉스하고 소부장이니까 그거하고 주가하고는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안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아까 옵션 시장에서도 어떤 방향이든 8% 정도의 방향성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연말에 이제 신제품 출시라는 여지를 남겨준 상태에서의 발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긴 시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렇게 공급의 사이클이 가팔라지다 보니까 이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별로 AI 관련 산업들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조금 챙겨봐야 될까요? 네, 쉽게 결론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시대에
아주 개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좀 가세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 흐름, 온 디바이스 시대의 개막이라는 거는 다음 달 6월 10일 날 애플의 디벨로퍼 컨퍼런스까지는 그렇죠.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내일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HBM 숫자하고는 약간은 다른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인데 온 디바이스 뭐죠? 휴대폰과 PC입니다. 네. 근데 휴대폰이 먼저 얘기가 됐었죠. 생각하시면 구글의 제미나이가 삼성의 애플의 갤럭시 24 해서 네. 구매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삼성 갤럭시 S24 사는 사람한테 두 명의 한 명 거는 이거 저기 AI 기능 때문에 샀어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AI 기능이 없었으면은 아마도 스마트폰 시장이 또 하락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성장을 그나마 2%고 3%고 하는 게 이거에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삼성 갖고는 충분치 않은데 만약에 애플에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애플이 챗GPT-4.5를 인티그레이션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미나이하고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에다가 애플까지도 AI를 기능하는 스마트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이런 얘기죠. 스마트폰 시장에 이런 게 없었으면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마이너스이거나 성장이 없거나 1, 2%에 그칠 수 있는데 이게 뭐 3, 4%가 될 수 있다면 성장률이 그러면 나쁘지 않은 뉴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나온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죠. 코파일럿. 그렇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가 잘하는 PC. 스스로 만드는 서피스, 그 다음에 델, 아수스, 에이서 다 데리고 우리가 하는 이 리콜 기능을 집어넣어 이 얘기거든요. 코파일럿 리콜, 내가 어디를 방문했건 웹브라우저 어디 방문했건 어떤 이메일을 다 읽었건 도큐멘테이션을 뭘 작업했건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편안한 리콜 기능을 넣은 코파일럿 PC를 우리 군단해. 그럼 PC 수요도 계속 성장이 마이너스 되고 있었는데 멈췄었죠. 이게 1, 2% 성장이 아니고 3, 4% 성장을 이게 들이킨다면은 근데 여기 함정은 있습니다. 요거 한 2, 3% 포인트 성장을 높이는 게 아주 만만한 건 아닌데 어쨌든 PC 업체건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 푸시를 해야 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적절한 제품하고 성능하고의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PC나 네네. 스마트폰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네네. 그동안 재고를 워낙 낮게 가져갔었던 그렇죠.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 리스타킹이 2분기나 3분기 3분기에. 넘어가기 전에 좀 있을 수 네, 있다. 그럼 우리나라 기대하는 수출 거죠. 관련된 스마트폰 물론 이제 뭐 LG 그러다 보니까 이노텍도 좀 보시는 분들도 네, 뭐 계시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약간 이 AI로 인해서 IT 하드웨어로 좀 확산되는 네네. 그런 분위기, 온 디바이스가 조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까지 저희들이 투자 아이디어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로 인해서 확산되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AI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은 항상 돌고 돌아서 이 기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네네. 1위 기업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느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그 인사 이동도 좀 있었던 것 어저께 같고요. 방송됐고. 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조금씩은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삼성전자 목표가 오르는 거는 사실은 어저께 인사, 그다음에 HBM 이런 거에 대한 뭐 기대는 아니고 그건 아니죠. 순수하게 이제 D램하고 낸드 이런 맞죠. 거에 수급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전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뭐 9조 넘게도 나오고 있고 그거는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률이 당초보다 높아지는 추세가 인정이 되면서 D램은 뭐 한 15% 이상, 낸드는 거의 20% 이렇게 어썸션이 다 들어가면은 왜 삼성은 이제 이제 HBM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D램하고 낸드 쪽만 가지고도 뭐 9조 4천억은 아니더라도 뭐 8조 9천억이건 전분기 6조 6천억이잖아요. 상당히 빅점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한번 올라간 것이 갑자기 3, 4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다고까지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그 전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높아지는 추세이지요. 근데 주가가 따라가는 건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가 얼마간가는 중요한 거는 HBM의 두 가지 조건인데 HBM, 엔비디아 확실히 뚫렸다? 그 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 9만 원대 또는 10만 원대에 빨리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쉽지 않고 두 번째 파운드리는 굉장히 속도가 느린데 이걸 의미 있게 좀 높여주는 것도
HBM만큼은 아니더라도 HBM의 배기 효과면은 이것도 한 30 정도의 효과는 있는데 이게 얹혀져야지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상단의 목표 주가 근처로 가는 거고 그게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이게 아무리 2분기가 구조가 넘다 하더라도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1.4배 북밸류가 갑자기 1.7배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기껏해야 한 8만 원 어느 정도밖에 못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하고 다른 TSMC라는 이 밸류에이션 갭이 좁혀지는 게 아니고 좀 더 확대되거나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온 디바이스 같은 거 이런 거 되더라도 온 디바이스 하는 것이 갑자기 페니트레이션 PC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30%가 늘고 이것 때문에 휴대폰이 20% 느는 이런 속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가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예민한 보드라든지 마더보드라든지 PCB라든지 다른 그 수동 소재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의 셀렉션에서 우선순위에서 가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의 시가총액이 2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못 가는 상태에서 다른 거가 아무리 가봤자 전체 시장 자체가 빨리 2,800, 2,900으로 못 갈 수 있는 또 부메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헤드윈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이것이 어저께 그 수장도 바뀌셨는데 아주 드문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마 커버하면서 저도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는데 그거 역시 지켜봐야 할 일이죠.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적과 주가하고 괴리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7만 원 초반, 7만 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절대적인 어닝 파워가 있을 뿐더러 엔비디아에 나가는 게 혹시 계속 미뤄지더라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또 이 지금 레벨에서의 엄청난 걱정은 또 기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소 좀 2019년의 결정들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HBM3E를 개발한 상태이고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를 어떤 그 굴레에서 밸류에이션 뽑아내는 것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네네. 레거시 제품으로 인해서 어닝은 단단하고 네네.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HBM3E에 대한 모멘텀도 언젠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펄은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버티다 보니까 여러 아이디어들로 수급이 확산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AI를 제외했다기보단 AI와 관련된 이제 좀 후발적인 수요 아까 저희들이 뭐 스마트폰하고 PC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후속작들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모멘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첫 번째 AI 모멘텀은 전통적인 HBM, Large Language 모델에 의한 AI 테마였고요. 그렇죠. 약간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온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은 온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면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대하고 현실하고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웹브라우저 찾고 뭐 하는 직관적인 거 사람들이 좋아해서 20명의 사람이 있다 합시다. PC를 사려고 할 마음이 있는데 이런 기능 때문에 20명 중에 한 명은 실제 PC를 사요. 그러면 PC 수요가 5%가 느는 거잖아요. 네. 10명에 한 명은 10% 느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주가에 온 디바이스 때가 개막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바라는 건요. 컴퓨터 만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델은 향후 1년 내로 이 AI 온 디바이스 PC가 예. 전체 PC의 한 20%까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20%가 아니고 5%, 7%면은 이거 주가는 미리 선행했다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포함돼서 지금 PC하고 스마트폰의 올해 출하량에 대한 예측이 2, 3%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7, 8%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를 갖고 주가가 미리 가면은 나중에 부메랑인 거고 1, 2%밖에 안 되는데 3분기, 4분기 좋아지면은 삼성이나 같은 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접근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중요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얘기한 상태로는 그래도 이 가이던스와 이제 성장의 여지는 줄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